우리가 들어본 그 문다혜 맞아 이러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어허. 그제 새벽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당시에 사고 당일 행적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거든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영상을 보시면 어허. 술에 취해 어지러운 듯이 전봇대에 기대는 저 여성이 바로 문다혜 씨인데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골목길을 내려온 문다혜 씨가 네. 녹색 캐스퍼 운전석에 올라탔고 한 10분쯤 후에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네. 이제 문다혜 씨가 차를 빠지길 기다리면서 연신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아, 맞아. 머리 만지네요. 실내등 그렇습니다. 저거네. 다시 차가 움직이니까 놀란 듯 급브레이크를 받는 모습도 나옵니다. 어허. 그러면서 두 손으로 아, 진짜 얼굴을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기도 했는데 네. 골목을 빠져나온 뒤에는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주위 차량들이 혼란에 겪기도 했고 아, 저기 지금 좌회전 안 되는 곳이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이후에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서 어머나? 사고를 내고 만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요. 얼마인데요? 0.149%가 나왔어요. 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치인데 그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황인 거고요. 만만치네, 만만치. 우리가 흔히 뉴스팔 때 맨날 그러잖아요. 만만치라고 이건 만만치.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0.14%만 넘으면 신체와 정신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 골목길 좁고 행인도 많고 이런 곳인데 진짜 이거보다 더 큰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네. 거예요. 사건 당일을 좀 재구성을 해보면 네.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 그러니까 저녁 7시쯤에 식사를 겸한 술자리가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네. 무려 7시간 동안 식사와 술을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일단 6시 50분쯤에 이태원 한 골목길에 녹색 캐스퍼 이 차량을 주차를 했는데요. 네. 이 캐스퍼도 사실은 좀 사연이 있는 차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내 이 재임 시절에 노사상생형 일자리 공장에서 이 처음 생산된 차량을 받아서 이게 언론에 한번 주목을 받았던 아, 차거든요. 기억날 듯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지난 4월에 바로 이 차, 아, 예, 맞아요. 이 차,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시승하는 장면인데 직접 운전도 하셨잖아요, 당시에. 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를 지난 4월에 문다혜 씨에게 양도를 했고 문다혜 씨의 소유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 아, 저 차가 문다혜 씨한테 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저 차를 타고 사고를 낸 건데 유명 소고기 식당에 들어가서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머무르면서 식사를 합니다. 한 장소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반쯤에 네. 그러니까 날이 바뀌잖아요. 요리주점을 방문을 해요. 동행인과 함께. 그럼 여기서 이제 술과 겸한 식사가 또 이어졌겠죠? 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에 타는 저 시각이 몇 시였냐면 새벽 2시 반쯤이었어요. 거의 7시간 동안 술과 식사를 한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저렇게 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하하. 그리고 이태원 삼거리 교차로에 저렇게 굉장히 위험한 모습으로 운전을 하다가 요거는 사고 직전 6분 전의 상황이고요. 이태원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신호 위반을 해서 부딪혔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상을 입었고요. 바로 현장에서 경찰이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0.149% 농도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하하. 출동 경찰과 인접 파출소로 걸어서 임의 동행을 했다고 하고 음주 측정에 굉장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네. 운전면허증 통해서 신분을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지수는 없어서 일단 귀가 조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문다혜 씨가 당초 7시간이나 주차를 해둔 이 골목길 사실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장기 주차 불가 지역이었습니다. 아. 사실 불법 주차를 해둔 채 술을 마시고 나온 문다혜 씨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인 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골목길을 빠져나오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일단은 경찰이 임의동행을 했을 때 별다른 뭐 저항이나 움직임 없이 순순히 같이 임의동행했고 본인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뭔가 순순히 응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실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그냥 자기 신분 확인하고 그러면 일단 귀가 조치는 시켜주는 건가요? 경찰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통해야 조사가 되잖아요, 사실상. 근데 저렇게 지금 현재 0.149%이지는요, 굉장히 높은 혈중 그러네요. 알코올 농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금 이 주사를 장면이 죄송해요. 경찰과 임의동행하는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네,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찰이 조사가 근데 불가능할 잠깐 때는 이 장면 지금 정말 네. 말씀 중에 죄송해요. 이 장면은 뭐라고 지금 옥신각신하는 걸 지금 경찰부가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뭘까요? 추정해볼 건데. 네.
아마도 본인 신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왜 이렇게 사고가 났냐, 요 해당 차의 차주가 맞냐, 또 술을 얼마나 마셨냐, 어디서부터 마셨냐 등등을 아마 경찰이 묻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여경분의 팔을 이렇게 뿌리치는 자세를 취해서 혹시 물론 말소는 들리지 않습니다만 이거 놔봐요 왜 잡아요 나 가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팔을 사고-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분이? 사고 직후의 모습이라면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부터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보세요 여기 팔 뿌리칩니다 보세요 예, 좀 이따 술을 보세요. 마셨는지 네. 감지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 네, 보세요. 감지기로 팔 뿌리치잖아요. 먼저 네. 포착하기도 하는데 네.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이어서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조사를 이어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파출소나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시죠라고 권하는 상황에서 임의 동행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도주할까 봐 살짝 동성 경찰관이 잡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문다혜 씨는 자기가 스스로 갈 것이니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서 간단한 인적사항 진술과 자필 진술서 내지는 간단한 피의자 신문을 마치게 되면 본격적인 조사는 다음에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 현장에서 음주 감지를 하고 난 이후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동행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게 돼 있고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소변 검사 등 여타 검사도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포착된 것 같습니다. 저 행동이 너무너무 안타까움과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 문다혜 씨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의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딸이 아버지 말처럼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를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말씀은 궤변은 많아도 그래도 들을 건 들어야 되는데 참지 않겠다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한 거냐. 왜냐하면 그 문다혜 씨가 수많은 그 사건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네. SNS에 밝혔잖아요. 네. 근데 총공세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사실은 전매 특허인데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 입장 한번 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네,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앞서 이제 일단은 본인 확인도 하고 일단은 귀가 조치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귀가 조치한다면 그냥 전화로 조사하는 거야 경찰이? 따로 안 불러? 그 혹시 따로 부른다면 비공개야 공개야 뭐 어떤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오늘 오전에 소환 조사 일정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목이 쏠리고 또 사건이 발생하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가 수사기관 지금 쪽에서 경찰서 앞에 기자들이 진치고 있는 거에 지금 나올까 오늘 출석할까봐 지금 그 상황에 말씀드릴게요. 조성희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조사 준비라든가 일정 조율이라든가 또 그리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얼굴도 알려져 있는 데다가 이게 혹시나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환 조사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아직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추후에 조사 일정이 조율이 되면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하게 해서 조사를 받긴 해야 할 텐데 문제는 원칙적으로 훈령이 개정되면서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이 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른바 표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